안녕하세요. 요즘 친환경이니 지속가능성이니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리죠? 근데요, 그럴싸한 포장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은 기업들이 우리를 속이는 아주 교묘한 기술이죠. 그린워싱의 실체를 제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 종이병이라고 쓰여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당연히 종이로 만들었겠거니 생각하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유명한 이니스프리의 페이퍼 보틀 사건이죠. 겉보기엔 멀쩡한 종이 용기였는데 막상 반으로 갈라보니까 이렇게 안에 떡하니 플라스틱 병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친환경인 줄 알고 샀던 소비자들은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그린워싱의 아주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그럼 그린워싱이 정확히 뭐냐? 말 그대로예요. 초록색, 즉 그린으로 화이트워싱, 겉만 하얗게 칠해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는 돈보다 우리 회사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돈과 노력을 훨씬 더 많이 쏟아붓는 행위. 한마디로 가짜 환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린워싱이 판을 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소비자들이 변했어요. 무려 전 세계 소비자의 80%,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친환경 제품이라면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ESG 경영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압박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시장의 엄청난 변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워싱은 바로 이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이 그린워싱이라는 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주 체계적인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컨설팅 회사가 이걸 작정하고 파봤어요. 수천 개 제품을 싹 다 분석해봤더니 와, 소름 돋게도 거의 다 똑같은 7가지 속임수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이 7가지 유형입니다.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몇 가지만 짚어보면 금방 감이 와요. 예를 들어 재활용 종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정작 그 종이 만들 때 쓰는 독한 화학물질 얘기는 쏙 빼는 거. 이게 바로 상충효과 감축이고요. 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연주의, 천연 이런 애매한 말을 쓰는 모호한 주장도 있죠. 심지어는 대놓고 거짓말하는 유형까지 있습니다. 이 7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웬만한 그린워싱은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그린워싱이 그냥 기분 나쁘네 하고 끝나는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건 마치 독 같아요.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죠. 선한 마음으로 소비하려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기업들은 진짜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겉모습 꾸미는 데만 열중하게 만듭니다. 결국 정직하게 진짜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들만 피해를 보는 아주 불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요. 얼마나 늘었냐고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7년이랑 비교해서 전 세계 그린워싱 관련 소송이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배요?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각국 정부는 이 심각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온도차가 확 느껴집니다. 어떤 곳은 그냥 솜방망이로 툭 치고 마는데 다른 곳은 거대한 해머를 휘두르고 있거든요. 유럽연합, EU랑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EU는 거짓말하다 걸리면요, 연매출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내야 해요. 이건 뭐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는 수준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근 3년간 적발된 게 4,940건인데 이 중에 99.8%,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이게 그냥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정지도로 끝났어요. 다음부터 잘하세요 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실제 사례를 숫자로 보면 이게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한국의 포스코, 행정지도 받았죠? 벌금 빵원입니다. 0원. 근데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 애니는 우리 돈으로 약 70억 원, 미국의 월마트는 약 40억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행동을 했는데 한쪽은 그냥 앞으로 잘해라는 지도를 받고 다른 쪽은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는 이 현실. 기업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기업, 정부, 그리고 바로 우리 소비자. 이 세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해요. 먼저 기업들, 친환경적입니다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제품을 만들고 쓰고 버리는 전과정 평가 같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오고 믿을 만한 제3자 기관한테 검증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솜방망이는 이제 치워야죠. 법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벌금을 매기고 유럽처럼 친환경 광고를 하기 전에 미리 검증을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ESG 펀드 많잖아요. 이름만 ESG고 실제로는 아닌 펀드들이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지 못하도록 금융시장의 규칙도 꽉 잡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제품 살 때 기업이 자기들끼리 만든 이상한 마크 말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환경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유래, 친환경처럼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거 근거가 뭐예요? 라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 친구나 가족에게 너 그거 알아? 하면서 공유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친환경이라는 말이 그냥 텅 빈 구호가 되어버린다면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결국 우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겠죠. 이 질문 오늘 하루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